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오늘 발표가 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문득문득 저의 학창 시절부터 이제까지의 성장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 삶에서의 데미안을 떠올려 보고는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멋진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대하여 이야기할 모듬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동희, 김태연, 조보민입니다. 와. 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그는 1877년 7월 2일 독일에서 출생했고 1904년 페터 카멘치트를 통해 헤세는 독어권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데미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지적 독자 시점팀이 데미안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내면적인 성숙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각종 고뇌와 양면성을 담고 있는 데미안은 읽는 내내 주인공과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데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책인 것 같아 친구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데미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의 목차는 두세 개, 카인,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베아트리체, 새는 아래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야곱의 싸움, 에바 부인, 종말의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쓰여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대전의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의 낡은 세계가 깨어지고 나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그 폭력에 대한 비판이 엇갈려 있습니다. 하지만 헤세의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묘사 방식은 전쟁에 대한 비판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세가 전쟁 포로들을 돕는 일에 종사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데미안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귀한 자제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 싱클레어라는 주인공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세상을 밝은 평화와 어두운 유혹 둘로 나누었고 본인은 그 평화로운 세상에서 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깡패를 만나서 살짝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가 데미안이라는 친구로부터 구원을 받고 무사히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입학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와 다시 만나 술과 향락에 빠져 나락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졸업한 이후로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구해줄 데미안이 없었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무렵 우연히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보게 된 후 그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싱클레어가 그려낸 그림은 데미안의 모습이었고 자신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움과 존경을 담아 그에게 그림 한 점을 보낸 뒤 돌아온 답장은 알 수 없는 신 아브락사스에 대한 글귀뿐이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만나 친하게 지내든가 싶더니 한층 성장한 싱클레어는 금방 피스토리우스로부터 독립해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락과 구원을 오간 끝에 다시 한번 데미안을 만난 싱클레어는 그와 함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정신없는 폭격의 현장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작별 인사 같은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사라졌을 뿐 성장한 싱클레어의 내면에는 그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싱클레어는 후송된 곳에서 우연히 데미안을 목격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듯 데미안은 10살 소년이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고독하고 힘든 성장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소년인 싱클레어는 방황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른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데미안이라 주인공도 당연히 데미안일 줄 알았으나 데미안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싱클레어가 존경하는 인물이며 그를 도와주는 인물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싱클레어의 내면과 뇌, 감정의 성장,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의 변화, 그 변화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다가왔는지, 데미안의 영향으로 인해 싱클레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여 읽어야 했던 이야기였어요. 데미안 내용 중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저 하나 있어요. 데미안에서 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카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인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신화 속 인물이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식을 하사받게 된 카인은 다른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두 번째 표식을 받은 인물은 예수가 십자가 사형을 당할 때 양옆에 같이 매달린 2명의 죄인 중 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설의 주인공 싱클레어입니다. 여기서 표식은 굳건한이지 또는 주체적인 삶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음이 강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은 단 하나도 없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불량배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온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지킨 뒤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에서 내 이마에 카인의 표지가 붙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대사가 제 추측의 근거가 되어줄 것 같네요. 이쯤에서 저희 라디오의 청자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과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주체적인 삶이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 다들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안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주어진 교육 과정을 따라서 살아야 해서 그것은 주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우리에겐 주말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학교가 끝난 후 야자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주체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법이나 규율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제약을 저희가 어떻게 제약받고 있다, 내 자유를 누군가 제한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 사회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것들에 의해서 나는 결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온전히 사람이 해야 할, 개개인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을 겪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지금 하는 선택들이 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체적인 삶과 의지하는 삶 사이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고른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작중 데미안은 가상의 인물인가? 또는 실존하는 인물인가? 입니다. 태연씨, 여기에 대한 태연씨의 생각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데미안은 가상인물, 즉 싱클레어가 만들어낸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작중 성장에 필요한 요소, 태도들을 데미안이 나타나 매번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싱클레어가 고뇌하고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데미안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데미안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기엔 어색한 부분들이 느껴져서 저는 데미안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어색한 부분들을 마지막쯤에 특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쟁이 터지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함께 참전하는데 싱클레어는 부상을 당하고 야전병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나란히 누워있다. 데미안은 만약 언젠가 자신이 필요하게 되면 싱클레어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키스를 그에게 전한다. 다음날 아침 데미안은 옆에 없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친구이며 지도자인 데미안과 꼭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친구이며 지도자인 데미안과 똑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니 정말 데미안이 싱클레어 내면에 있는 가상인물 같아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벌써 라디오를 마무리해볼 시간이네요. 다들 오늘 라디오 진행하면서 느낀 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제 내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제가 지금 과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행자분들과 청자분들 다들 자신의 삶이 주체적인 삶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다면 좋겠고요. 저희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만 라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